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어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알기 위해서 그레인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사이즈를 알려면 그레인 바운더리를 알아야겠죠. 그레인 바운더리를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불충분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것을 인핸스먼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unsupervised적으로, 비지도 학습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추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의 그 물성을 알기 위해서 그레인 사이즈 또는 그레인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미지적으로나 또는 컴퓨터 비전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세그멘테이션 문제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왜 그레인 바운더리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지에 대한 재료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이제 그 폴리크리스탈린 머티리얼스는 결국은 하나의 그 결정 구조 그레인의 어떤 그 애그리게이션일 테니까, 그 그레인을 인디비주얼한 그레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그레인 스트럭처는에 대한 것은 뭐 그레인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케니컬한 프로퍼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 재료의 사진을 찍어서 재료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재료에다가 그 그라인딩을 하고 이제 표면을, 서페이스를 에칭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칭을 해서 균일하게 잘 하면 좋은 그레인 바운드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어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그 그레인 바운드리의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기가 기술적으로는 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것이 좀 어려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찍을 테고, 찍겠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레인 바운드리를 명확하게 찾고 알고 싶은 거니까, 이런 그림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전문가에게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예를 들어 전문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치죠. 그러면 그게 이 정답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어노테이션이 된 정답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FCN 계열의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찍힌 이미지를 주고 재료 전문가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픽셀 와이즈, 선을 긋는다는 것은 픽셀별로 레이블링 한다는 겁니다.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정답지로 아웃풋에 보여주고 픽셀 와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세그멘테이션 문제인 거고, 그건 이제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뭐 아이디얼하게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FCN 계열의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그 레이블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지도학습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진다면 학습은 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뭐 재료마다의 그린의 특성이 다를 테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레인 바운더리는 알고 싶지만 최대한 그 전문가가 어노테이션을 하는 레이블링이 주는 작업을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수퍼바이즈 계열의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야겠, 학습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 번째 토픽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리서치 포커스는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알고 싶고 세그멘테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좀 더 프랙티컬하게 unsupervised manner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뉴얼리 어노테이트 되고 세그멘트 된 데이터를 우리는 없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것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프로블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겐이라는 그 네트워크는 배우셨을 테고 그러한 겐에서 파생된 다양한 그 네트워크 중에 사이클 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사이클 겐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그레인 바운더리 세그멘테이션을 언수바이스 러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이클 겐에 관한 그 접근 아이디어를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 말만 그냥 원래 말이었을 얼룩말로 바꾸는 거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사이클 겐이라는 건데 제가 사이클 겐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진이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 전문가가 어노테이션을 하면 티피컬한 세그멘테이션 프로블럼이 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 데이터셋을 어떤 데이터셋을 준비할 거냐면 unpaired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사이클 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가 X로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Y라는 라벨링이 있다면 이것은 paired고 지금 보시면 같은 같지 않네요. 같지 않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풋이 X라는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레인을 이제 애칭을 하고 나서 찍은 거고 이거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걸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리얼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찍었죠? 그리고 요 구조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뭐 개인 구조에서의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는 그레인 바운더리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요 부분은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리컨스트럭션하는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어가 있고 이렇게 한 페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제너레이팅을 하면 안 되니까 리얼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켜야겠죠. 그리고 아이디얼하게는 여기와 여기가 상당히 유사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레인 바운더리만을 뽑아내는 하이 컨트라스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건지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트 시켜야 되니까 여기 온 것은 페이크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실제로 뭐 전문가가 이 구조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만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는 저희 연구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진짜 그 도메인 Y에 있는
그리고 이것은 X에서 겐 구조를 통해서 나온 페이크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을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단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이런 것처럼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게 우리가 구별을 못 해야 되니까 학습을 하겠죠. 여기서 이 사이클 겐을 쓰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이유이자 장점은 뭐냐 하면 페어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페어드 된 이미지라도 충분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얘는 우리가 실험해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잘 그려진 이미지가 있던지 아니면 요즘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레인 바운더리를 깨끗하게 그리면 되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만 이게 매칭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사이클 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요 접근 방법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재료의 이미지에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를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풀고 싶은데 어노테이션에 대한 레이버 인텐시브하니 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으로는 쓰기 싫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완전히 비주도 학습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와 페어드 되지 않은 상관없는 우리가 원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만 잘 그려진 이미지를 따로 준비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걸 준비하는 것은 실험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노테이션을 전문가에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unpaired 된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사이클 겐을 쓸 건데 이 진짜 X 도메인에 이제 여기가 X 도메인이고 여기가 Y 도메인이니까 X 도메인에 진짜 이미지가 있고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Y 도메인의 페이크를 만들 겁니다. 그레인 바운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또 겐을 달아서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가고 그렇지만 원래 거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이 페이크된 이미지가 실제로 Y 도메인에서 그레인 바운드리만 깨끗하게 그려진 것과 디스크리미네이트를 달아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제너레이트 해야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여기와도 관련 페어드 된 이미지의 그레인 바운더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재료 이미지예요. 우리가 그레인을 찍은. 근데 보면 그레인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같은 재료에 그레인이 이렇게 이건 이제 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레인 사이즈가 이제 뭉쳐지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것은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이미지도 있고 큰 이미지도 있고 중간 사이즈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레인 바운더리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스레시홀드라든지 엣지 디텍션이라든지 워터쉐드라든지 어떤 컨벤셔널한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냥 정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또 보면 이것들은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해서 좀 성능이 이런 것들보다 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를 발견해보고 이게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지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 자체에 저희가 측정을 한 이미지 자체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고 저희가 측정한 거에 분명히 여기는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운더리가 미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런 스크래치는 이게 사실은 바운더리는 아닌 거죠. 이미지적으로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uncertainty라든지 disturbance라든지 노이즈가 이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인핸스먼트하고 더 극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능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레인 바운드가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스크래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미지에 봤을 때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더 좀 더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다음 챌린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이클 겐에다가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레귤러라이저를 달 텐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그레인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거죠. 동일한 이미지 내에.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가 키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법들이 있냐 하면 레귤러라이즈 또는 로스텀에다가 뭘 달 거냐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레인 사이즈가 작으면 진짜 크면은 가짜 뭐 이렇게 잘못된 학습을 바이어스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진짜 이미지에다가 진짜 이미지예요. 원래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어서 이거는 진짜다.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니까 뭐 줌인을 하든지 줌아웃을 랜덤하게 할 수 있어.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인데 줌인, 줌아웃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줌인을 하게 되면 그레인 사이즈가 커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줌아웃을 하면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 조절한 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두 개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아야겠죠. 단순히 줌인 줌아웃을 했다고 해서 리얼이 페이크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Y 도메인에 true한 리얼 이미지가 들어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한 것과 Y 이미지에 이 T는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경우에는 줌인, 줌아웃을 해서 스케일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키 이펙트는 그레인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을 임플리멘트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한 디스크리미네이트에 넣었을 때에 이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줌인, 줌아웃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디스크리미네이터고, 이러한 그것을 넣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그대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컨시스턴시가 있게 레귤러라이저 또는 로스 펑션을 저희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바운더리가 미싱이 될 수도 있고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원래 이미지에 이렇게 미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닷처럼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쓸 텐데 진짜 이미지는 있어요. Y 도메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원래 이 이미지를 그대로 넣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으면 이것은 진짜죠.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요 원래 이미지에 우리가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이펙트를 줄 거냐 하면, 미싱을 할 수도 있고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를 그냥 그을 수도 있는, 이건 이미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싱을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렸다고 치죠. 이미지적으로. 그러면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으면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것은 원래 이미지는 리얼이었다면 이것은 페이크처럼 인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펙트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이펙트는 미싱일 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될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될 수 있고, 이걸 우리 통틀어서 그냥 이 경우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리얼 이미지에다가 이러한 다양한 세 가지 이펙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페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원래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것을 진짜라고 이거 지금 원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겐이라든지 거기에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real, fake 할 때 그때의 그 로스 펑션하고 같은 의미니까 그때 걸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로스 펑션이기 때문에 최소로 하는 방향인데 y가 들어가고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니까 얘는 fake라고 이야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되고 얘는 real이니까 지금 어차피 이 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스 펑션입니다. 서로 inconsistent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펙트를 줌으로써 얘는 리얼이 아니라 페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inconsistent한 regularizer를 붙이고 제너레이터는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했던 이러한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이펙트와 이런 뭐 미싱이라든지 노이즈나 스크래치에 대한 이펙트를 고려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로스 펑션을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결과가 향상이 되었겠죠.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원래 우리 모델이었는데 추가된 것이 없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보면 뭐 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눈으로 우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스크래치가 있었고 미싱이 있었고 노이즈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레귤러라이저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스크래치가 나오고 미싱이 되고 노이즈가 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이 아닌 언슈퍼바이즈 러닝 계열의 언페어드 데이터셋을 준비할 수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이클 겐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차용을 했다는 것이 키 컨트리뷰션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레인 사이즈가 스케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는 것에서 좀 미싱이 있다든지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뭐 노이즈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로스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로스 펑션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도메인에서의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미지적으로 다양한 이펙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일부를 미싱을 시킨다든지 노이즈를 애드한다든지 뭐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값싼 우리가 데이터를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향상된 성능을 내는 그 바운더리를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 추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